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절차설계 컨설팅 내용 볼 건데요. 오늘은 쭉 넘어가서 파트 5의 사후관리 파트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 시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사례들 관련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오늘은 임원퇴직금을 포기했을 때, 그러니까 임원퇴직금 규정을 정비해서 몇 배 이렇게 규정을 만든 다음에 실제 은퇴할 때가 됐을 때 얘기겠죠. 회사에 뭐 돈이 없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원퇴직금을 포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럴 일이 뭐 생기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세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기에 대한 조세 문제를 보시기 전에 이걸 이해하시려고 하면 먼저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자, 그걸 먼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파트 1입니다. 파트 1 총론 파트에 있는 원천징수식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이고, 자, 교재로 보면 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원천징수라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일정액을 세법에 정한 원천 세율만큼 떼고 그 차익을 지급하고 원천 지행수한 금액은 그 다음 달 10일 날 이행사항 신고서 함께 국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원천 징수시기 특례에 대한 규정은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세금을 떼서 신고해야 되는 그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14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그 소득을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말로 지급한 것으로 봐서 원천 징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2월에 퇴직한 사람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2월 말에, 다음 연도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 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 날 이행사항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천 주식이 특례에 대한 규정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에 적용이 됩니다. 핵심은 이거죠. 어떤 뭐 규정이든 뭐 근로 제공이든 어떤 확정적인 지급 의무가 발생한 그런 소득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이걸 예전에 이제 지급시기 의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급시기 의제일 날 중고로 보고,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로 보고 세금을 떼야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 이 규정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임원퇴직금의 요건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임원퇴직금은 장점이 많은 소득인 반면 송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엔드 요건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자, 235페이지에 있고요. 다른 내용보다도 여기 보시면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어요. 실제로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실제로 지급해야 돼요. 이게 퇴직금의 송금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다 지급을 해라.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 송금 요건 위배 내지는 이런 조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 지식 두 가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포기일 때 문제입니다. 자,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로 실제로 지급한 일시금에 됩니다. 이게 시행령 44조에 정하고 있는 일시금 요건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퇴직할 때가 돼가지고 뭐 재원 마련을 뭐 별도로 하던 회사에서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돈이 있으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이제 돈이 없을 때 문제겠죠. 그래서 그러면 미지급한다든가 뭐 분할 지급한다든가 포기한다든가 하는 이런 추가적인 이에 따른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실 것들은 포기했을 때의 조세 효과입니다. 자, 이제 법령은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조세 문제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행정해석에서는요,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한도 내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되
동포기 금액을 입금에 산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금 송금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회사 입장, 재무제표의 측면에서 보면 회사의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임원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규정에 따라서 퇴직하는 때에 일정한 금액이 퇴직금의 충당 부채 내지는 지급 무모가 확정된 부채로서의 어떤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자, 그거를 상대방이 포기했다. 그러면 회사의 부채를 안 갚아도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입금산입, 그러니까 일종의 채무 면제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입금에 산입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행규준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에요. 그래서 집행기준에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정관에서 정한 그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할 때 수령한 것으로 봐서 동포기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 아까 보셨던 요 원천 징수 시기 특례에 관련된 집행기준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집행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정해석과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제 보는 어떤 유권 해석인 거고, 관련 심판례가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 심판례 판례 보시면 약간 이 원칙,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해석하고 있는 이 내용과 약간 다른 케이스의 심판례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심판례는 뭐냐면 돌아가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회사로부터 이제 퇴직금을 수령할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상속인들이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주총회 이런 데에서 퇴직금 지급을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의를 이제 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자, 결론을 보시면 과세관청에서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봐, 그러니까 지급 시기 의제 내지는 뭐 이런 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은 거로 봐가지고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속인들이 받은 것으로 보아가지고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라고 납세자가 인용받은 그런 사례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급식 의제, 아까 원천시기 특례 관련된 거예요.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을 12월 말까지 주지 않으면 그때 중고로 보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퇴직금 의제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의제일 전에, 그러니까 이 사례는 지급시기 의제가 확정되기 전에 퇴직금을 포기해서 퇴직금 지급 부분을 소멸시키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 그런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퇴직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퇴직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채무 면제 이익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퇴직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 퇴직 소득세, 지급 시기 의제로 해가지고 퇴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거는 완료된 행정소송이고요. 사실관계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퇴직을 집행할 때 원천식 특례 여기도 있네요. 자, 하여튼 우리 총론에서 다시 한번 봤고요. 자, 퇴직하는 때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퇴직금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의 요건 해석과 판례가 서로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 절차할 때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퇴직을 예정된 그런 해에 뭐 한두 해 전이든 뭐 2, 3년 전이든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미리 뭐 정관을 변경하거나 또는 뭐 정관을 폐기하는 어떤 그런 결의를 통해 가지고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정은 그대로 둔 채로 이런 상황이 생긴다거나 하면 퇴직금 포기에 따른 세금은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심판례하고 이제 판례에 있는 사례는 상속이라는 사건과 이제 관련돼서 일정한 뭐 상속인이 포기하고 관련된 뭐 주총회를 열고 그런 포기 의사를 주총에서 결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인용받은 이제 그런 사례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처럼 뭐 상속인들이 지급식 의제일 전에 뭐 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든가 유효한 주총회를 해가지고 지급 의무가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어떤 결의 절차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 판례 사실관계 내지는 이 판례는 또 다른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회사의 자금 사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제 보셔서 퇴직금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는 지급시기 의제, 그러니까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사전에 조정 결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어떤 그런 당시에 생길 수 있는 회사에 돈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을 중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에 조세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